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관을 통해 별로인 회사를 알아보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논점이나 막 기구 아닌 걸 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력이 좀 되거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안 당하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개발자분들은 실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순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좀 오타쿠도 많고 좀 오덕오덕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개발만 아는 좀 외골수 아니면 되게 순박한 사람들, 공대생들이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뉘앙스를 잘 못 읽어서 고생만 하고 사실 큰 보답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회사를, 그래도 좀 이상한 회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면접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IT 업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작정하고 깔라면 얼마든지 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팀노바 이제 까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질문을 주로 해요. 근데 그런 방식이면요, 제가 그 사람들 똑같이 경력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제가 저만 아는 거를 물어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IT 업계는 여러분들이 그 수능 보실 때처럼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되게 넓어요. 수능이나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콰리즘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인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대수학자, 그 대수학자 분도 그 실제로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부분에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차용을 해서 쓴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이 가르치는 수학, 특히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딱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 대학 수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산 수학 배웁니다. 이산 수학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학을 또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냐면 게임 공학 같은 경우는 게임 수학이라 그래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고등학교는 딱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딱 정해진, 그것도 주입식으로 배우는 딱 그 정도예요. 제일 큰 문제는 현업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현업은 별의별 수학들이 다 쓰여요. 내가 게임 쪽으로 가면 뭐 물리 엔진도 배워야 되고, 물리에 대한 원리도 배워야 되고, 뭐 거기서 막 이렇게 3차원 환경에서 XYZ를 어떻게 다루고, 그 안에서 파이어볼은 또 날아가는 걸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걸 알면 알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공이 튀기는 그런 원리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만 있냐? 암호학 가시면 정말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이 최고의 알고리즘, 좀 더 빠르면서 이거를 해킹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걸 복호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그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 대회가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수학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수학적인 걸 다 차용을 해서 사용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회사를 가느냐, 어떤 분야에 가느냐에 따라서 깊이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하나만 딱 파고 들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지만 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폭력이 여러분들이나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그 경력 좀 있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강약 약강이지,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해요. 저한테는 제가 한 경력 한 5년 차 이후부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게 꼰대 같은 사람은 제가 아무튼 되게 좀 짜증나게 만들고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물론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냥 피해야 되지 하고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막 그런 사람들이랑, 애초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랑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똑똑한 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내 소중한 시간을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한 대 때리고 오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게 뭐 질문하는데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바로 스마트폰이랑 딱 켜가지고 매뉴얼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아닌데요?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 막 재수없게 하고 온 적 있어요. 먼저 재수없게 했거든요. 되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경력 있고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짜 본인들이 몇 번 한두 번 뚜까 맞으면 아, 저 사람들 건드면 안 되는구나. 내가 괜히 쟤한테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걸 어필했다가 괜히 운 나쁘면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말로 맞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약체들, 되게 약한 사람들, 뭔가 되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로 저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물론 지금의 팀노바 졸업생들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 뒤에 준비한 텍스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같이 까내리려는 면접관이 있어요. 이건 팀노바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맘에 들어 해서 막 오퍼를 줘요. 오퍼를 주는데 이제 연봉을 좀 깎아서 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 서로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아주 그냥 경매의 기본 스킬이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그 할머니가 파는 그 야채 가게에서 그 야채 채소 가게를 이제 채소 가격을 깎을 때도 쓰는 방법이죠. 오늘 좀 시들시들한데 좀 싸게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래의 아주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루이비통 가가지고 아니면 샤넬 가가지고 뭐 롤렉스 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뭔가 빛이 뭔가 평소랑 다르네 가방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CR도 안 먹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개발자면 CR도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되도 않는 그런 걸 막 까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가실 때는 좋은 기업을 잘 선정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최소한 보더라도 아무것도 잘 몰라도 기술적으로 잘 몰라도 이거는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거거든요. 이런 어필이 보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회사는. 왜냐면 그 이후에 연봉 협상할 때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취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5,200의 오퍼를 받은 친구 있고, 한 친구는 연봉 5,000의 오퍼를 받았는데, 지분의 3%까지, 대표님 지분의 3%까지 제시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5,200에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게 유명한 진짜 글로벌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 출신 CTO 분이 곧 들어와요. 이건 한국에 있는 CTO 그러니까 그 되게 네카라컵의 당토 중에 하나 출신 CTO 분이 들어오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좋은 회사는 어떠냐? 회사 대표님 책임 연구원 인사 담당자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까내리려고 안 합니다. 매출액이 매년 100% 성장하는 회사를 키우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5,200이고 이 친구는 그렇게 명문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서울에 명문대 당연히 없고 인서울에 전공자는 지금 응용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인서울 전공자로 잘한 거 아니라니까. 나 계속 얘기를 해도 내가 말하는 거 다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세상 현실의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을 부정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부정하다가 비트코인도 똑같잖아. 지금 아무리 떡락했어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막 30만원 막 100만원일 때 욕 엄청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뭐 8천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 가치가 없다라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죠. 비트코인은 그냥 튤립이다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지금 떡락을 했어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긴다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에 다 비례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고등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된다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체력이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생각해봐요. 서울대 가는 친구들 보면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걔네들은 10대 때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대,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은 20대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전교 꼴등하던 친구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고2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케이스도 왕왕 있어요. 인간은 어떤 내가 공부하는 필요성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냐면 결국엔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그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되게 명확하다면 그것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연봉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고 입사를 해요. 이 친구도 엄청 많이 붙었어요. 이 친구도 엄청 많이 붙고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려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용량 트래픽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대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그 보통 뭐 AI 하는 요새 이제 최근에 구직한 친구들 특징이 AI, 메타버스, 그리고 이 친구도 AI인가?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 이 친구가 한 회사는 제가 따로 봐야 돼요. 잠깐만요. 이 친구가 하게 된 회사는 AI 관련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콜라보레이션 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시장이 막 좁혀지니까 이쪽도 AI 쪽이네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친구는 AI 쪽을 공부를 좀 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I 쪽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백엔드 개발자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대표님과 CTO분 모두 글로벌 회사, 우리나라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주가가 많이 높은 글로벌 회사예요. 그 회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웬만한 개발자면 말만 하면 다 아는 회사 출신이고 5천으로 네 곳에서 받았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구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엔드로 가게 됐죠. AI 회사인데 근데 이 친구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크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엔드만 전문으로 한 친구 아닙니다. 이 친구 iOS 개발도 할 줄 알고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는 팀노바 출신 다 잘하고요. 그리고 뭐 백엔드 서버 전문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다 들어간다니까. 이 친구도 AI 공부한 그러니까 체력을 잘 키워놓은 다음에 AI 공부를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나 싶은데 이미 겁나 잘한 상태에서 AI 공부로 들어가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툴 사용법부터 처음부터 초보자가 배우는 AI 8개월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선수가 뭐 김동현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뭘 하든 되게 운동 잘하는 그런 분들이 격투기 다른 거를 배우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다른 거를 배웠을 때는 되게 빠른데 운동 평소에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근육이 하나도 없고 운동 신경 자체가 아예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격투기를 8개월 배운 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선수가 다른 거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피지컬을 늘려놓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해지면 다른 분야로 가도 금방금방 공부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테일한 거를 놓치는 걸 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응용 2단계 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5200 그러니까 부르는 연봉 5000이었는데 5200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5천이지만 보시면 대표님의 지분의 3% 요게 이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는 꽤 좋습니다. 지금 이쪽 회사는 꽤 이렇게 비전이 있는 회사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좀 성장이 많이 한 회사고요. 그리고 꽤 괜찮은 굉장히 아무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그 하도 이렇게 우리가 뭐 구직 잘하면은 막 그 회사에 막 전화하고 막 어떻게든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그 한국인 특유의 그 남들 잠들든 꼴 못 보는 그것도 막 지방대생들 고졸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지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고 막 그거를 막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것도 그게 어린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요. 그게 한 40살 막 30대 막 중후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시나요? 당연히 알지. 이력서에 팀노바로 쓰는데. 근데 그런데도 이상한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거 얘기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나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막 망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졸업생들이 그거 갖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싫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 공개 많이 했는데도 뭐 그때 그래서 공개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공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어주고 뭐 팀노바 되게 청렴하네 이렇게 생각해줬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믿지 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딱 저는 이거는 사실 응용 2단계 친구들한테 다 공유가 되고 어떤 회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가장 큰 소비자는 뭐다? 네, 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큰 소비자고 제가 이제 이런 걸 거짓말했을 경우에 그 친구들은 모든 팩트를 그냥 다 보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제 유튜브는 제 학원생들이랑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저희 최근에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많이 들어와요. 방송 같은 거 했을 때 그 얘기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단톡방에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오픈 카톡방만 오셔도 엄청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가능한 지금 8년째 동안 뭐 하고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분의 3%예요.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3%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전체 지분이 아니라 대표님이 지금 남아있는 지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 3%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대표님 면접 과정에서 대표님이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 전세계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다. 이거 아무튼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여기가 그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클 거예요.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개발자라면 다 아는 회사. 그런 회사 출신 CTO랑 대표님 두 분 다 거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업무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큰 거죠. 근데 봐봐요. 팀노바 너희 대기업 있잖아. 개발자들이 너희 싫어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의심병 있는 사람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창업을 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되게 막 짱짱한 기업에 있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자기 돈에서 창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기름기 쫙 빠지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부분만 딱 봐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개발자만 딱 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전형이 짧고 대기업 전형이 긴 거예요. 모든 면에서 팔방미인을 뽑고 싶어 하니까 대기업은. 그리고 인력풀에 좀 여유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새 점점 짧아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지금 많은 좀 돈 많이 주는 기업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 광고에 개발자라고 자기 프로필에 쓴 사람들한테 개발자 구하는 광고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대기업들이 막 3개월씩 이렇게 전형해가지고 막 여유 챙기는 모습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금융사에서 옛날에 공채를 했는데 요즘은 개발자 ICT 인력에 한해서는 다 상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은 IT 인력에 콧대 높게 대기업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거 CR도 안 먹히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하는 개발자를 못 뽑아요. 그 짓 하면. 잘하는 개발자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도 웬만한 기업 같은 데 갈 때도 막 전형 막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굉장히 구직자들 피곤하게 하면 굳이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연봉 받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지분 받았을 때는 그 지분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클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만약에 3% 정도를 받았다 해요. 대표님 지분이 아니고. 대표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100%에서 3%를 받게 되면, 만약에 그게 그 회사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한 100억 정도 되면 3억 정도의 가치가 뛰는 거고, 그 회사 밸류에이션이 500억 가치가 되면 한 15억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기업을 키울 때까지 기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을 때 딱 돈 버는 그 밸류에이션 그걸 딱 보면 이게 사실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스타트업 멤버들이 부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하다가 뭐 나가게 될 수도 있죠. 나가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고, 대표님들도 굉장히 글로벌 회사 출신이고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인데 그런 제시를 했다는 건 이 친구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면접 과정에서 대표님이 존중해 주시고 개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하게 된다면 창업 쪽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이 친구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대학생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해주신 노프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두 친구 다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쪽 친구도 제가 지금 여기 정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정말 팀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회사 들어가게 돼서 저 또한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다 성과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그래요. 돈이 꼭 행복을 정하는 척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그래도 여러가지 통계에서 나오지만 한 진짜 월 1000만원 정도 수익까지는 행복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긴 하겠지만 월 1000까지는 노려보실만 하죠. 그러면 연봉 한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2억 가까이, 2억 한 1억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은 얼추 막 10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대기업에서도 돈 잘 버는 그런 분들 많아요. 억대 연봉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서는 CTO급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CTO는 그 외적인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회사 나름인데 사실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도 좋고,
회사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지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항상 신뢰와 여러분들에게 실력으로 항상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회사들은 세련되게 나를 맞이해주고 좋은 회사들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구나 라는 거.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남 미녀들한테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친절해요. 개발시장에서 잘하는 개발자한테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난히 그렇게 막 많이 친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실력 부분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실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를 받는데도 뭐 굳이 타면은 그 회사가 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회사들은 이런 스타일로 간다라는 거를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